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수록 사랑스럽고 존중받으며 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행복의 조건은 이제 저마다 다 다르죠.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은 어떤 거가 있으십니까? 공통점도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한 가지가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생활을 오래 할수록 직장 생활 오래 할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더 이제 나보다는 어린 어떤 그런 후배들한테 꼭 존경의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정받으며 존중받으며 그렇게 이제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이 있죠, 누구나. 저 선배한테 배울 점이 있어. 인생을 참 잘 사는 사람이야. 꽤 괜찮아, 저 정도면.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거는 어떤 나의 자존감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정말 갖고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인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존감 지키고 스스로에 대한 이제 믿음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더 생기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진짜 그 소통도 제대로 안 된다는 그런 젊은 세대들로부터 정말 존중받으며 그리고 그들을 잘 이제 그들에게 이해하고 이해받으며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오늘 그 공통점, 존중받는 리더들의 공통점이 어떤 걸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력 없이 가르치려 들지 않는 거예요. 실력 없이. 그러니까 뭐겠어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얘기고 실력이 있더라도 어떻게 이제 그 내가 아는 거를 전달해 줄 건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겠죠.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인데요. 배울 게 하나도 없는 선배가 자꾸 떠들면 정말 그야말로 이제 꽹가리 울리는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배울 게 있어도 듣는 게 힘든 판국인데요. 배울 게 없는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회에서도 어떤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력이란 게 뭘까요? 그 사람이 이제 실력이 있다는 걸 탁 드러내는 어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이제 말이 첫 번째 관문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사람도 말을 횡설수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떤 그 지금 주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요점을 찝어서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실력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이제 후배들의 말에 어떤 이제 오류나 허점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막 너 이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지를 듣고 정확하게 찝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거, 이게 바로 실력이 있는 선배들의 어떤 모습이 되겠죠. 어떻게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거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이제 그 필요한 때 어떤 그런 솔루션, 해답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선배가 이제 실력 있는 선배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이 어려운 어떤 세 가지를 다 해내야 될까요? 회사에서 이제 상사가 막 회의 중에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게 길게만 하고 막 횡설수설하고 뭐 자기가 얘기하다 이런 상사들 있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무슨 말하다가 지금 이 얘기하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실력 없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요즘 이제 어떤 그런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소통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투덜거릴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과연 공부하고 있나? 내가 이해하고 있나? 내가 뭔가 그들을 분석하고, 소통하기 위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베이스를 내가 쌓고 있나? 이런 걸 한번 이제 생각을 하고 소통이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제 실력이 있는 거죠. 뭔가 가르치고 싶으면 그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어떤 이제 제안해주고 현명한 답을 전해주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이제 나의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할 만한 어떤 그런 훈련을 내 스스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내년도에 어떤 이제 사업 계획을 이제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들보다 발표하는 사람보다 내가 훨씬 더 이제 연륜이 있는 어떤 선배라고 하면 어떤 플러스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발표해봐. 그러고 다 듣고서 그건 무슨 얘기야? 그런 얘기 처음 듣는데 그건 또 무슨 얘기야? 라고 해서 그 발표하는 어떤 친구들의 정보만을 내가 이제 듣겠다. 그때 배우겠다가 아니라 그들이 나만큼 연륜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발표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모를 거야 라는 거를 내가 따로 공부를 해서 회의 시간에 들어가서 자, 그런 내용 오케이 다 좋은데 이런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자기의 어떤 그런 노하우를 공부해서 전해주는 그런 선배들이 결국에 인정받고 존중받습니다.
왜 이런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막 모델 쓰자고 어떤 모델을 써야 됩니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객 타겟팅 어떤 이런 건 신경 안 쓰고 내가 좋아하는 모델에 대해서만 막 얘기하고 주장하는 그런 어떤 그런 고위급 간부들도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지 참 신기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후배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실력이 우선 있어야 내가 존중받는 선배가 되겠구나. 리더가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이제 내가 그냥 시간이 쌓였기 때문에 있는 어떤 그런 노하우 말고 일단 공부를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느낌 여러분들께서 딱 이제 마음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뭔가 하면요. 감정 조절 잘하고 일희일비 안 하는 거예요. 감정 컨트롤 잘하는 선배, 좋은 리더, 좋은 선배, 어른 같은 어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뭐 우리 부장님은 이사님한테 완전 목숨을 걸어. 이사님이 막 이제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김 부장 요새 뭐 잘했다 이러면 막 기분이 날아갈 것처럼 막 발이 땅에 붙지도 않게 막 날아다니면서 한 소리 듣고 막 부장님한테 이사님이 짜증 냈다 이러면은 막 하루 종일 풀 죽어서 막 그러고 있어. 막 이거 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사님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를 막 명확하게 신입사원들조차 다 알 수 있는 이런 경우에는 자기 감정 조절 정말 못하는 어떤 그런 리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리더는 자기한테 대해서 하는 말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막 그렇게 감정이 막 기복이 왔다 갔다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이제 그 평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거 아닌데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 내가 뭐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 실력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렇다고 해서 혹평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제 뭐 의기소침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잘한다고 그래서 막 우쭐해서 막 날아가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죠. 그게 좋은 리더의 어떤 감정 컨트롤입니다. 꼭 회사뿐일까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리더잖아요. 엄마 아빠가 리더인데 이게 누가 아프거나 누군가가 이제 뭐 부모 중에 누가 실직을 하거나 뭐 시험에서 이제 아이들이 뭐 떨어지거나 그랬을 때 이제 그 리더들 그야말로 가정의 리더인 엄마 아빠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태도가 가족들의 행복을 좌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역경이나 어떤 좌절을 겪더라도 막 툭툭 털고 일어나서 괜찮아. 우리는 이제 더 잘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이제 퇴직을 했어요. 아빠가 퇴직을 했는데 이제 엄마 리더의 태도가 뭐냐는 거죠. 막 엄마가 막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아빠 어떡하니? 막 우울해 하고 막 질질 짜고 막 이렇게 할 거냐. 막 짜증 내고 벌써부터 그렇게 퇴직을 덜커덕 하고 나오면 어떡하자는 거야? 라고 하거나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럴 거냐. 아니면 우리 아빠 그동안 너무 일하느라고 수고 많고 드디어 퇴직했는데 우리 아빠 고생하셨다고 퇴직 파티하자. 이렇게 파티하면서 수고한 아빠 격려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더 좋아질 거야. 이제 뭔가 준비를 해서 이제부터는 직장이 아닌 어떤 이제 다른 어떤 생업을 어떤 이제 진행을 해 나갈 거고 더 좋아질 거야. 뭐 화이팅! 우리 가족 모두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엄마 리더의 태도가 과연 존중을 받을 거냐. 딱 비교해보면 이제 정말 가정의 행복을 너무 좌우할 것 같지 않으세요? 자, 누가 아파도 위로하고 그래도 이 정도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얘기해주는 리더. 그게 정말 그런 일희일비하지 않는 감정 컨트롤 잘 되는 리더입니다. 세 번째 볼까요? 말과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말과 행동이 똑같은 거. 한 번 이렇게 탁 내뱉는 말은 나이를 먹을수록 선배가 되면 될수록 굉장히 이제 무게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내뱉는 말에 무게감이 있게 해서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리더라면 정말 존경하고 정말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언행일치만 되는 이제 선배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존중받을 것 같아요. 마하트마 간디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 삶이 나의 메시지다. 이게 정말 무슨 얘기인지 이게 딱 와닿으시죠. 그래서 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라는 그런 의미래요. 정말 간디 같은 그런 훌륭한 분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내 메시지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진짜 다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그 인생이 훌륭하게 정말 언행일치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생이었을까요?
자기 말과 행동이 책임지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근무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딴짓한다고 막 뭐라 그러면서 자기는 모니터에서 이제 딴짓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에 집중하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건성건성하고 그 점심시간 정확히 지키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직장 상사니까 점심 2시간씩 3시간씩 밖에서 먹고 있는 거 일하는 거라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정말 그 자기가 2시간 3시간씩 밖에서 거래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라면 그러면 점심시간도 비즈니스로 사용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라는 거를 그 이제 공식화 시켜 놓는 거. 그렇게 해야지 자기 말에 지금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행동이. 그리고 애들한테도 이제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한테 게임하지 마라, 늦게까지 영화 보고 자지 마라, 뭐 규칙적으로 하라 그러면서 이제 부모는 막 불규칙하게 뭐 아무 때나 자고 막 밤 늦게까지 있고 이런 말이 먹히겠냐고 애들한테 안 먹힌다니까요. 그러니까 잔소리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모범을 보이는 게 제일 우선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이제 교재로 쓰는 책은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인데요.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상사와 리더의 차이는 뭘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상사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리더는 의욕이 샘솟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제 그 많은 후배들을 이제 데리고 있던 이제 선배라고 하시면은 의욕이 샘솟게 하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말과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욕을 샘솟게 하는 사람만이 정말 리더다운 리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의 품격에서 정말 그냥 직장 상사와 리더의 어떤 그런 이게 딱 차이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직업이 올라간다고 해서 저절로 이제 품격이 탁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오늘 지금 3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3가지를 내가 리더로서 아니면 내가 그냥 선배로서 내가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 3가지를 잘 운용을 해야 원칙적으로 운용을 해야 내가 결국에 나이 들수록 더 사랑스럽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